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송에서 온 여자들의 소소한 이야기, 소소담아. 오늘 34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8년이 별치 남지 않았어요.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반이라고 합시다. 그럽시다. 한 달 반이라고 합시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방송 나가기 전날, 그러니까, 아니,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수능을 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수능 본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이제 까마득해? 네, 까마득해요. 까마득해? 저는 제가 네. 수능 1회 해요. 저 때부터 수능이라는 제도가 시작돼가지고. 진짜요? 제가 수능 1회 시험지를 푼 사람입니다. 수능 1회. 역사, 살아있는 역사.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좋은 길을 받아가셔야 될 텐데. 제가 수능 1회였고, 저는 최초로 수능을 2번 봤어요. 우리는 수능이라는 게 어떨지 몰라서 8월에 한 번 보고, 11월에 한 번 보고 해가지고 2번의 수능을 치른 유일한 세대. 네. 대박, 저 처음 알았어요. 정말? 네. 이제 오래됐지. 네. 가끔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면 제가 94학번인데 네. 태어난 아이들이 막 97년생, 뭐 96년생 그러면 내가 니네 엄마구나. 저도 93년생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이모할게, 이모. 이모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수능 세대인데 네. 이번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미 지났겠죠? 네. 우리 방송 나올 때는 어제 수능을 끝났는데 또 수능 보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저는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은 없는데 좀 요즘 수능하니까 요즘 좀 기사를 보면서 숙명여고 사건이 맞아. 많이 요즘에, 걸리더라고요. 수능보다 더 네. 뜨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수능을 봤을 때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무조건 네. 학력고사 성적으로만 대학을 갔어요. 근데 수능이 오면서 내신이 생긴 거야, 내신. 그러니까 내신 몇 퍼센트, 수능 몇 퍼센트로 대학에 가게 된 거야. 왜냐하면 학력고사 세대들은 학력고사로만 대학을 가니까 사람들이 학력고사에 나오지 않는 과목은 다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 수업에 잘 안 들어. 그쵸. 왜냐면 대학만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수능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뭐 수시, 내신 그쵸.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수능 1세대여가지고 그 수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우리 때는 그냥 그 전에 그 제도를 따라가지고 우리 때는 전기대학, 후기대학 이게 전문대학이 있었어. 그래서 전기대학 있던 애들의 있는 대학을 먼저 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후기대학 했던 애들 그 다음에 저 떨어진다 하면 전문대학을 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시제도가 조금 더 이제 전진하면서 뭐 이제 수시, 내신, 뭐 입학사정관 그러네요. 어떻게 보고 갔어? 수시로 갔어? 뭐 아니면 전 수시로 갔어요. 수능 안 보고? 네. 봐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숙명여고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수시를 노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내신만 좋은 거야. 그쵸. 근데 내신 좋고 1등급이면 좋은 대학교 수능 안 보고 갈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좀 이제 수능하니까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내신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건데 전 너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어떻게 아빠랑 딸이랑 그 학교를 같이 갈 수 있어? 그니까요. 내가 봤을 때 숙명여고는 제가 봤을 때 공립학교나 국립학교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자식하고 부모가 원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네. 좀 수사의 범위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교무주임인데 그지? 네. 그리고 쌍둥이가 같이 다니는 거는 요즘에 많이 그런데 왜냐면 쌍둥이가 떨어져 다니면 좀 그러니까 아프다고. 쌍둥이까지 같이 다니는 건 그건 괜찮아. 똑같이 학생이니까. 그쵸. 그런데 어떻게 교무주임 아빠의 그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고 네. 또 보니까 그 쌍둥이들이 진짜 밤을 새서 며칠 동안 그 답안지를 외우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달달달 깜지를 막 몇 장을 쓰려고 다 외웠다는데 그걸로 차라리 공부를 하지 왜 그렇게 얄궂은 방법으로. 저도 보니까 이렇게 그 답을 해가지고 막 2, 3, 4, 뭐 2, 3, 4, 1, 1, 뭐 5, 4, 1, 7, 8 뭐 이렇게 그 적어놓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를 빼가지고 보여준 아버지도 잘못이지만 그쵸. 아빠가 보여줬다고 그거를
달달 외운 애도 그쵸. 정말 잘못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서 이렇게 그랬을까?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저는 원래 전교 막 56등 뭐 100 몇 등 하는 애가 네. 그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의심할 거니까 나는 그 몇 개 틀릴 것 같아. 전교 1등은 안 할 것 같아. 그쵸. 근데 어.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 전교 1등은 말이야. 전교 2등이 교무실 찾아서 울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성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네, 자기 네. 다녀봐서 그쵸, 그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가 뭐 음. 충격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과정이 보이잖아. 그쵸, 그쵸.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성적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그게 그렇게 가. 왜냐면 음. 수학이나 영어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르지 않죠. 그렇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내공이 쌓여야 그게 맞아요. 올라가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의심할 만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전교 어떻게 2등이 그럴 가서 수가 있죠. 그렇게 갔다는 거야? 네, 가서 울었대.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울었다는데 저는 그 아빠가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비공정한 방식으로 했다는 게 그 아빠도 학교에 뭔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우리나라만큼 그 뭐지 대학이 네. 중요한 나라도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항상 보면 너 어디대 나왔어? 그쵸. 몇 학번이야? 너 전공이 누구야? 뭐 누구 알아? 라는 이런 네트워크 사회였기 때문에 그쵸. 그 부모야말로 대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때 그거 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야 얘들아 차라리 그런 고액과를 붙이던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안 좋은 뭐야 시험지를 빼가지고 그것도 뭐야 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외우게 했어. 그쵸. 근데 저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좀 애들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뭐 머리가 아프네 뭐 시험을 거부하고 이번에 뭐 자퇴서를 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았잖아. 근데 결국 법적으로는 판단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아이들은 자퇴가 아니라 퇴학. 그쵸, 그쵸. 얼마나 달라요. 그게. 퇴학은 이제 나중에 퇴학이고 지금까지 맞은 성적은 0점 처리. 0점 처리하고 아빠는 이제 뭐냐면 파면. 이게 파면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넣은 그 연금 선생님들 받는 연금 그걸 못 받을 수가 있대 파면이 되면. 못 받아야죠. 그건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 징벌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지 법적인 건 아직 좀 남았대. 왜냐면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뭐 뭘 훔쳤거나 CCTV로 뭘 가져갔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정황 증거가 이들이 다 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건이 불거졌는데 근데 저는 이때 이거 하면서 뭐냐면 아빠는 처벌 받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베껴 쓴 애들은 그쵸.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법 음. 솜방망이 처벌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니까 청소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네. 죄를 감해준다. 그쵸. 그리고 최고의 벌이라고 해봤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 그러면 15년을 받을 수 있대. 그쵸.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10년. 그다음에 중징벌을 했을 때는 5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벌이 한 2년 정도 나오는 벌들은 청소년들한테는 다 무죄가 된대. 그러니까 뭐 우리 도적질이라든지 약간 폭행이라든지 그러니까 2년 정도 나오는 일들은 다 뭐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소년법 해가지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사건 어떻게 사고가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청소년이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사건이 많았잖아요. 인천 여중생 사건. 그리고 그게 뭐였지? 여중생을 때렸나? 그쵸. 인천이 죽고 그 부산에서도 맞아. 요즘 집단 폭행. 집단 폭행으로 한 여중생이 거의 학교도 못 다니. 피바다가 돼가지고 그때 피멍이 다 들었겠죠. 네, 그쵸.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전주에서는 집단 왕따로 인해서 자살 사건이 있었고 정말. 그쵸. 또 밀양에서는 이제 나 들은 것 유명한 같아. 성폭행 사건. 아 맞아. 집단 성폭행. 집단 성폭행은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인도 얘기할 때 듣잖아. 그쵸, 인도. 그쵸. 나 인도 여행하지 말아야겠다는데
인도가 여기 있어. 아니, 진짜 어떻게, 전 그 한공주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그 너무 슬프지 않아? 슬픈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토가 나고 구역질이 진짜 나올 뻔했어요. 근데 모든 영화 평점을 그 한공주를 본 평점을 보면 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속이 니글니글했다. 너무 답답함과 취약함에 속이 니글니글했다. 막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처벌밖에 없었어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법이, 그러니까 소년법이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해. 사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해야 한다는 그 아이는 보호해야 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보호해야 아이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하죠. 역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자체가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 우리 얘기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화장하고 다니잖아. 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그 판단이 성숙하진 않았지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는 지들도 다 아는 거잖아. 그렇잖아. 난 저번에 어떤 초등학생을 잡아가지고 그 뭐 여자 2명이 청소년들이 죽인 거 알아? 그래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손가락 왜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로 손가락을 잘라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2명의 여자가 있어. 여자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너 사람 죽이면 어떨 것 같아? 나 죽였어. 진짜야.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 벌을 안 받고 나오는 거 있지. 이걸로 나오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 너무 중죄가 크다. 애들이 너무 영악하다. 진짜 얘네들이 이게 나쁘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회 여론이 들끓고 이들에게는 정말 중징계를 져야 된다. 지금 재판 중일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부모들이 호소를 하고 사실 죽은 애도 어떻게 보면 아직 미성년이야. 죽인 사람들도 미성년이야. 무슨 위험의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당방위 같은 소송도 아니고 그냥 흥미로. 그쵸. 흥미로. 아니면 자기 호기심에 아니면 무슨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해도 죽이는 것까지는. 그리고 다 알지 않아요?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집단 폭행 사건이 있을 때, 그거 아세요? 집단 폭행 사건을 할 때 자기들끼리 나이 계산해서 청소년법을 이제 더 미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때리기. 뒤집어쓴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패러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ጭ 까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누가 딱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아요. 야, 너 잠깐만, 이번에 너 생일 몇 월생이지? 그러면서 너 안 되니까 내가 때릴게 이러면서 자기가 너 몇 대 때리고 싶은데 내가 때려줄게 하면서 때려주고. 정말? 이렇게 영악하고 법을 오히려 역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취약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 좀 이렇게 개정을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솔직히 저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도 다 이게 나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도덕 교육을 받잖아요. 윤리 교육도 받고.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처벌을 이런 처벌을 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이제 잘못 가르친 부모님의 자격도 있다 생각해서 부모가 그 똑같은 처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또 그냥 부모가 똑같은. 그리고 그걸 초등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초등학생들 얼마나 엄마 아빠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육을 단단히 가르쳐 놓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부터는 청소년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장발장처럼 정말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를 훔쳤다면 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소년법을 적용해서 무죄로 하고 싶어.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저는 좀 죄 중에서 이런 거 적겠습니다. 폭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 중에서도 집단 폭행. 악질인 거 있잖아요. 집단 폭행,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1대1로 때렸다. 그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1대1로 싸움을 했다. 이거는 조금 쌍방관에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만 이거 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쵸. 그런데 한 명을 여러 명이 하고 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침을 뱉고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고 그쵸. 그다음에 이걸로 너를 협박하겠다. 너의 부모님 이런 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영악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지 그런 거예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대1로 싸우거나 내가 너무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물건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윤리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폭행이나 아니면 성폭행. 그렇죠. 그다음에 음주를 먹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일부러 약을 먹인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그쵸. 인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되고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뭐지 이거 뭐지? 어떤 거요? 숙명여고 얘네들은 네. 누굴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남한테 같은 피해를 줬어요. 같은 친구들의 마음을 폭행한 거야. 그쵸. 그거는 진짜 그 정규 2등의 마음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땀을 얼마나 흘렸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얘네들의 가장 잘못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정성이야. 그쵸. 그죠?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했을 때 나는 흑수저냐, 금수저냐. 근데 그러면서 왜 내가 흑수저야 내가 될까? 근데 여기 이 시험이야말로 흑수저와 금수저의 네. 차별을 없애는 제도잖아요. 시험은 그쵸. 금수저든 흑수저든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건데 여기서 얘가 아빠의 수저를 이용했다는 거는 난 그쵸.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조금 법을 조금 네. 바꿔야 될 것 같아. 숙명여고 쌍둥이랑 그 아빠랑 해가지고 저는 그 감옥에서 진짜 한 50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렇게 심하게? 네. 이 정도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우리 은겸 씨가 국회의원 되면 네. 법관됐으면 다 끝났어. 네. 한 50년 정도는 해야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 부모님의 분노는 너무 클 것 같고 네. 그 고3들의 그 상실감 같이 숙명여고에 다니는 상실 그 숙명여고의 명예도 실추됐어. 숙명여고가 제가 봤을 때는 명문고등학교라고 들었는데 아휴. 실추됐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 자기 자식만은 잘 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 쌍둥이 인생도 아빠가 망친 거야.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런 피해 아닌 피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인생이 지금 꼬인 거야. 그렇죠. 아빠가 정말 잘 가르쳤다면은 쌍둥이들이 오히려 아빠 이건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탐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부모 덕 보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이렇게 부모 덕 보고 사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와 자식이 만난 게 네. 정말 큰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뭐 인연이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사랑이 안 와서 좀 그렇고 저는 또 이번 기회에 숙명여고 사건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청소년이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죄의 등급? 범죄의 등급을 네. 나눠서 그들이 질수하는 그들부터 책임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전 좀 제일 또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항상 어떠한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거 보면 다 자기가 정신병원을 다녔다라면서 그 정신병원을 다녔던 기록들을 제출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신병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감형을 시키지 말고 치료를 시켜야지. 평생을 정신병원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까지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요즘에 어떻게 사회에 그렇게 풀어놔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조두순 사건 있잖아. 그쵸. 조두순 사건도 그래요. 조두순 곧 출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두순을 겪었던 그 나영이 가족과 나영이 지인분들은 이제 무서움에 떤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도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며. 그 그쵸. 법도 공부한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출소를 반대해야 되고 이제 심신미약으로 저출했던 그 사람들은요. 확실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심심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우리 재벌 총수. 네네. 재벌에 관련된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 어차피 저야 말짱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들 정신병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심신미약에서 신만 미약하는 게 아니라 신이 미약한 거야. 그분은 몸이.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렇게 골프 치시고 그렇게 그쵸. 해외 다니시고 하시다가 네. 어떻게 죄만 지으시면 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담요 병원에 덮고, 나오시고 거의 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지병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어떻게 네.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그쵸. 골프를 치시고 그쵸.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쵸. 그렇게 돌아다니셨는지.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신미약의 기준이 네. 조금 바뀌어야 될 것 확실하게 같아. 될 것 같고요. 진짜 정신적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격리 조치를 해서 사회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자기가 가슴팍에다가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네, 가슴에다가 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한 표시가 있던지 병원에 나가지 못하게 하던지. 아, 저는 그거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심신미약자들이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쵸. 그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 그쵸, 그런 사람들만. 네. 가짜 심신미약자들은 네. 정말 우리 은겸 씨가 말한 대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네, 돼. 맞아요. 가짜 심신미약자들.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는 제가 봤을 때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봐요.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대한 거는 조금 철저하게 네. 이거를 심신미약에 넣으면 안 돼. 음주는. 네네, 그쵸. 음주는 자기가 선택해서 마신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크나큰 정신 착란이나 그게 물련 있으면 그분들은 사실 보호자나 사회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돼. 그쵸. 그리고 뭐 가둬놓는다 이런 거는 조금 21세기 인권에 맞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고 네. 또 그분들이 조금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해야 됐고 네. 그리고 그 정신병자도 우리가 정신병도 좀 분류를 해서 좀 미약한 거는 처벌이 돼야 되고 그쵸, 그쵸. 심한 거는 이미 아마 병원에서 계시거나 아마 치료를 엄청 받으실 거야. 근데 이 기준도 좀 우리가 해야 되고 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네. 처벌을 해야 특히 돼요.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났다고 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응. 술을 먹고 기억을 안 났으면 응. 보통 고의성이 없었고 계획성이 없었고 이렇게 해서 감형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일부러 술을 마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먹었다는 자체가 그 자기가 사람들이 모두 그러잖아. 술을 먹으면 취한다는 사실을 모든지 알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하고 먹는다는 거거든요. 술을 먹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인데 어떻게 그걸 감형을 해줄 수가 있죠? 그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서 오히려 더 벌을 했으면 벌했지. 저는 음주는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음주 운전으로 그쵸. 사고당한 사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음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네, 처벌을 해야 돼. 당연하죠. 요즘에 우리 대리운전도 얼마나 잘 돼 있고. 그쵸. 대리운전 잘 돼 있잖아요. 네, 잘 돼 있고 우리 대리운전 부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정말 술을 드시면 차를 놓고 가셔야지. 자기만 다치면 다행인데 자기가 다쳐도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 다쳐야 남한테까지. 자기 가족을 어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저기 했을 때 아주 문제가 되고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 네. 알아? 아빠가 네. 너무 그 엄마와 자기들 때렸어.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했어. 네. 그런데 아빠가 끝까지 이혼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그 엄마를 괴롭힌 거예요. 딸들도.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엄마를 죽였어. 그래서 딸들이 청혼했잖아.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근데 그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술 먹고 그랬으니까 술 먹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6개월 정도 있다가 아마 감형될 거다.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청원한 거 사건 들었잖아. 네. 저는 음주는 저는 절대로 심신마약에 넣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거는 절대로 빼주셔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금 뭐 산적한 법들이 많고 제출한 법들이 많은데 지금 자기들끼리 문제 때문에 이거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쵸. 이거 정말 처리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법 이거 빨리 개정돼가지고 네. 뭔가 청소년들도 법이 무섭다는 걸 청소년 때부터 네, 알아야 돼. 당연하죠. 알게 법이 무섭다는 해주시고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음주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거. 그쵸. 절대 아니죠. 운전이든지 음주 때문에 일어난 범들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운전을 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네. 이걸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셔야 되고 요즘 우리 막 조현병이 검색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 조현병 진단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쵸. 심한 사람은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쵸. 사회를 위해서 좀 약한 사람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조현병 때문에 그랬다 그럴 거니까 이 강도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과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해가셔가지고 그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갑자기 너무 분노가 많아졌어. 당연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개정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피해자만 속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저 개정이 요즘에 되는 보면 생각해요. 그거 알아? 예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보복살이 나는 거 그래요. 있잖아. 그거 보면 다들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그래요. 어떻게 꼬장 말짱한 사람이 한 부린다고 명도 해야 되나? 없어. 일부러 술의 힘을 빌리는 건데 네. 술의 힘을 빌렸다면 이 술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부터가 자기가 술을 먹고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술을 그만큼 과하게 먹어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이 모든 것들은 일반인, 정상인들은 원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심신미약으로 포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 정상인들,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벌였다는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뭐 어디서 심신미약이 나오죠? 저도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우리 운전 얘기했지만 네. 운전할 때나 길을 거들 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몰려있을 때 살짝 무섭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살짝 무섭고 사실 청소년들이 조금 담배를 피거나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안 하는 일 있을 때 내가 어른으로서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나는 내가 다칠까 봐 그래요. 청소년들한테 맞아도 그 청소년들 처벌도 못 받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네. 걔네들이 너무 잘 알고 때려봐 아니면 난 때려도 돼 이라는 난 이런 때려도 거. 돼. 아직 청소년이거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요즘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18세부터 투표권을 달라 19세부터 투표권을 달라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범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조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빨리 맞아요. 조금 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 학교에서도 회장, 부회장, 실장, 부실장 다 학생들이 뽑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저 사람이 좀 안 될 것 같고 하는 정도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쵸? 네.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건데 저희가 갑자기 막 이런 범죄 때문에 분노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청소년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되겠지만 시절에 따라서 법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그쵸. 사실이에요. 예전에 15살과 지금의 15살은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순수했던 학생,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지만 또 우리가 순수함과 범죄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요즘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회생활도 하잖아. 그쵸. 그러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좀 강화시켜 주시고 그쵸. 또 음주가 심신미약에 들어간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국회가 언제까지 방치하는지 시민의 눈으로 좀 지켜봐서 다음 선거 때는 조금 이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고쳐나가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분했는데 좀 네, 열을 식혀야겠네요. 열을 식히지 않는 네. 그런 한 주를 보내시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